북한 석탄 밀수선, 물론 밀수를 하려던 선박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배와 충돌했습니다. 사망자가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양측이 이런 사실 보름 가까이 쉬쉬했네요.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가지고 북한에 수출하는 것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지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빤한 거잖아요. 철강석, 석탄, 광물, 수산물 주로 이제 1차 산업인데 이것조차도 수출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북한이 수입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유하고 정제유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은 이것을 수출을 해서 그리고 이제 원유 같은 것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안 되니까 결국 불법 환적이 일어나거나 불법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북한이 석탄을 이제 싣고 이게 아마 중국의 이게 남동부 항구 쪽으로 가긴 갔는데 이게 이제 갈 때 정상적으로 이게 배가 자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배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AIS. 맞습니다. AIS. 그래서 이걸 켜고 가야 서로 이제 다른 배들도 앞에서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는데 그걸 안 켜고 가다가 중국 배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캄캄한 밤에 라이트 안 켜고 간 거죠. 밤 11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서 북한 배에 탔던 북한 선원들 15명, 20명이 이제 다 이렇게 사망을 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중국 배는 뭐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지만 네. 일주일, 이주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이런 사고 말 그대로 다반사, 밥 먹듯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북한 밀수선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북 제재에 대한 감시를 무엇보다도 피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항해를 하는데요. 이 AIS는 선박의 이제 위치나 속도 그리고 각종 신호를 송출하는 이제 필수 장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숨기고 결국 지난달 사고가 난 이 중국 남동부 해역에서의 이 사고도 바로 북한이 애용하는 이 석탄 밀수 경로거든요. 이 루트를 바로 아까 말하자면 신호를 끄고 가다가 북한산 석탄 수출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이 북한산 석탄 수출 자체가 유엔 안보리가 바로 금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안보리 2371호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초된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많이 가니까 그거 감시 안 당하려고 끄고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부딪히는 사고는 자주 났었겠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다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크고 작은 사고는 왕왕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규모가 좀 컸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 입장도 나왔죠? 예, 이제 국가정보는 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통일부의 경우는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중국에 대해서 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될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항의성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5대 상임이사국인데 아무리 혈맹도 좋고 하지만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북한산 석탄 같은 수출의 금지를 규제할 바로 그 기관이 안보리가 바로 규제를 만든 이런 기구인데 거기에 이사국인 중국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경고한 거죠. 네. 자, 북한군이 소위 국가 밀수를 하던 북중 밀수단. 그러니까 이게 사무역인데 밀무역인데 이게 국가 밀수를 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북한 경계병 임무에 충실하다거나 했을까요? 총질을 했다고요? 아니 밀수는 개인이 하는 거죠. 어떻게 국가가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국가가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다 위반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놓고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으로 핵무기나 또는 생화학 무기나 또는 미사일 무기와 관련된 부품을 이렇게 수출을 하면 그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 기록으로 안 남기고 북한이 결국은 수입을 해 오려고 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밀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국가 밀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국가 밀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근무를 서고 있던 북한군 병사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국가 밀수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이제 불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저기 중국 쪽으로는 차마 총을 못 쏘고 자기 쪽에 있는 북한 쪽에 있는 그 주민이든 그게 그렇다면 국가 보위부든 그쪽을 향해서 총을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임무에 충실한 거네요. 임무에 충실하긴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휘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가 밀수를 하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국가 밀수가 이루어지도록 이걸 방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유심히 좀 쳐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이 그 총쏜 경계병 문책을 했다고 합니다. 참 웃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관련 장비, 부품까지도 밀수로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트 아주 복잡하네요. 예,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ISIS라고 여기서 나온 보고서,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HEU 제조에 필요한 진공로라는 핵심 부품이 있는데 요것을 스페인에서 처음에 무역업자가 선적을 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무려 4개국을 거쳐서 북한에 유입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건데요. 여기서 그 진공로라는 이것을 처음에는 그 이송을 할 때, 선적할 때 HS 코드라고 이게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HS 체계에 맞게 제대로 상품 설명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4개국을 거쳐서 가는 동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인 그 어떤 금속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폐기물, 일종의 폐기물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결국 중국 거쳐서 북한으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라벨가리를 자꾸 하는 거군요. 라벨가리를 마치 우리가 돈 세탁하듯이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 결국은 밀반입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진공로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의 원료를 순수한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어떤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 되는 그 부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김열수 실장, 박성원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